그렇죠.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금 조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소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위직이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 때문에 네. 글로벌 컨퍼런스에 갔다가 지금 네. 막 정신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박선원 의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진짜 오랜만이에요. 의원님 나오시면 우리가 진짜 그 아주 독점적인 정보를 항상 제공해서 좋았는데 그 노상원 좋았잖아요. 네. 전 아직도 그게 너무 보람돼요.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자주. 고맙습니다. 투트랙으로 짝짝 거기서 이해가 다 되면서 저도. 이 내란이 완성이 돼서 나는 네. 정말 좋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거기서 전문성 나오더라고. 맞아요. 자, 그리고 이분은 보셨구나. 흥행으로는 1등이야. 흥행은 1등. 이분은 진짜 신스틸러. 예. 선 넘네 자신 있어에 이어 또 흥행을 성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와, 이렇게 또 흥행하나? 예. 요새 좀 주춤한다 싶었거든. 이거를 또 흥행하나? 예. 와, 우승찬 박수로 맞이합니다. 두 손으로 해야죠. 예.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두 분한테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원래 장관 후보자는 여당은요 솔직히 민망할 정도로 덮어두고 쉴드 칩니다. 네. 야, 근데 우리 두 의원님들은 지금 내란 정국을 잃지 않고 있어. 합참 의장이 얼마나 지금 내란 정국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뭐 여당이고 뭐고 없이 그냥 박살 내시더라고. 냉정하게. 나는 솔직히 너무 멋있더라고. 두 분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부승찬 의원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올 텐데요. 이제 인사청문회 전에 그 후보자에게 질문지를 먼저 보내면 후보자가 거기에 답을 써서 다시 국회로 넘기나 봅니다. 먼저? 네. 그런데 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계엄 관련한 질문이. 네. 계엄 관련한 답이 얼마나 중요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답을 쓰지 않은 거야.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나는 답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나 봐. 이건 심각한 거거든 사실. 그것을 여당이라고 봐주지 않고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봐주려고 했지 그러면. 기무사 개헌 문건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시 기무사 개헌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 합참의장의 역할 중에 개헌과 관련된 역할로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근데도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 하지 마세요. 합참정보본부장 지하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의장을 패싱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여기에 답변서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개헌과 관련돼서 전부 수사 중이에요. 일반론적인 거 물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명의 합참을 거쳐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수사 중이에요? 국권조직법을 묻고 있는 거지? 그렇지. 걔네 개짜만 나오면 전부 수사 중이에요. 평양무인기 합참의장 김명수가 패싱 당했다고 했잖아요. 특검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합참의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임할 거냐. 수사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기업은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는 군이 관여 안 하겠습니다. 네. 성일종 겁먹었어. 성일종 겁먹었고. 네. 우승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했길래 책자가 이만큼 튀어와. 스프링 달린 줄 알았어. 야, 근데 부승찬 이거는 진짜야. 두서로 정말 됐고. 멋있는 거야. 진정성이에요, 진짜 내란 진정성이야. 공식에. 네. 와, 의원님. 진짜 저는 응원했습니다. 아니 사실 참 어려워요. 어렵죠. 여당이고 여당 예. 간사고 맞습니다. 뭐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입장인데. 맞아. 야. 근데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친분이 있는 선배님입니다. 아는 분이에요, 진짜? 예, 예. 공군이잖아, 공군. 아, 진짜 아는 네, 분이야. 그냥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 네, 근데 친한데 저는 이제 단 한마디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의 의지, 내란 종식 개헌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과거에
아니 얼마 전에 9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걸 이렇게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걸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면 답변서를 보면서 1차적으로 너무 실망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질의 과정 속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뭐냐면 계엄 세력이 써준 것 같더라고요. 답변서를.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그다음에 계엄 세력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단호함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질의를 하면서 또 이제 답변서를 봤냐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안 봤을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이 아닐 거야. 이런 의도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 과정에서 질의 과정에서 정말 너무 열이 받고 의장의 후보자인데 앞으로 이제 정군에 대한 이제 군령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또 이제 왕따가 되고 패싱 당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청문회를 통해서 단호함을 보여주고 함부로 어떤 지휘 체계를 그렇지. 유린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군인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지. 이제 참모들도 겁을 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려고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던 겁니다. 오전이고 오후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좀 좋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합참 의장 자리가 타구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명수 의장도 정말 바보같이 무능하고 바보같이 보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합참 의장은 타구냐하면 안 된다. 타군이라면 육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육군 왜? 네. 이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가 이제 공군이니까. 굳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국방위 전체에 의해서 강선영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을 할 수 있나 내정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공군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임종득 의원과 한기호 의원은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530 특기다, 보병, 작전 특기다 이런 걸 엄청 띄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앞에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강인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좀 마음이 좀 그러네. 저는 얼마나 가슴이 그러니까 정말 쓰리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뭘 또 감사. 진짜로 감사해요. 예. 그게 좀 진짜 쓰리네요. 좀. 자, 그리고 박선원 의원은 진영승 후보자의 아들이 드론 작전 사령부에 근무했는지 물어보면서 내란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 합참의장 후보자는 뭔가 좀 남일처럼 답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이 난 또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 그 부분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드님 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죠? 아들은 공군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드작사에서 작년에 근무했죠? 지작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드작사라 그랬어요. 드론 작전 사령부 모르세요? 방첩관으로 근무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드론 작전 사령부에 아드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번 평양에 무인기가 넘어갔냐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도 없습니까? 후보자가 돼가지고? 그 아들도 이제 장성에서 아니,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후보자. 저하고 대화할. 후보자 기본적으로 지난번처럼 만약에 작전본부장이 육군 출신인데 육사 출신인데 의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작전본부장이 정보본부장을 짜고 국직부대라고 해가지고 드론 작전 사령부하고 짜고 이런 짓 또 하면은 의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일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지휘 체계에 있어서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휘체계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합참의 단편 명령 어기고 임성근 사단장이 병력을 통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도 파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후보자로 와 있다는 겁니까? 자, 곽수산 씨. 네. 최근 대한민국 군에서 최대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계엄하고 최상병 수상무마잖아. 맞아요. 두 가지를 다 여쭤보신 거예요. 두 가지 다 대답을 안 해. 말씀드릴 수가 없다. 두 가지를 다 엮어서 여쭤보신 거라고. 근데 두 가지 다 얘기를 안 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참 의장이야. 나는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되나요? 근데 네. 이거 이거는 강하게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네. 방금 부승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자,
내란 정권의 합참의장 김명수가 네. 해군 출신인데 네. 육사 출신에 의해서 얼마나 패싱당하고 왕따 당하면서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느냐. 네. 그러면서 결국 육사 출신 육군들이 내란을 일으킬 때 2급 경계태세 명령함으로써 강도가 강도짓 하라고 담 바꿔서 망 본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은 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의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다. 네. 이 점을 알고 지금부터 군령권자로서 전혀 다르게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제대로 행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문민 장관인 안규백 국방장관을 제대로 보좌 하겠냐 안 하겠냐. 그렇죠. 그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그거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님의 인사권을 보좌하고 맞아요. 이 새로운 합참의장이 대통령님을 위해서 군령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라. 그렇죠. 그렇죠. 단편명령 합참의장이 내렸는데 임성근이 무시하고 계속해서 뭐 수색한다 그래가지고 무리한 네, 수색을 수색한다 시켰지. 그래가지고 이 작전사령부에서는 15시에 철수했는데 16시 30분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최상병이. 네. 단편명령 합참의장 명령을 안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합참의장이 육군 육사 출신이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병대 사단장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거꾸로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지시를 하면 육사 출신 사령관이 말 안 들을 때 그 위험을 세울 거냐 말 거냐. 그렇습니다. 어? 더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러면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해서 군령권이 보장돼서 대통령님의 통수권을 철통같이 보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예요. 맞습니다. 부승찬 의원이 얼마나 화가 냈으면 이걸 던졌겠어요. 아. 근데 이게 1m 이상 올라.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아니 진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나서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좀 아이러니한 게 보통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력히 요청하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네. 국힘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고 골치 아프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아드님 문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님 문제에서 제가 평양 무인기인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원조야 이분이. 맞아요. 거기서 그래서 소스 다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이 6월에 뭐 TF 있어? 구성할 때 아니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은 게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 당시 2월에 그 아들의 전화번호까지 다 따서 넘겨줬어요. 근데 이제 한 군데에서만 기사가 나왔고요. 그 아들 문제가. 뭔데? 아니 아들이 이제 여인영하고 그 드론사 메신저 역할을 했다. 지난 2024년 6월에 그 평양 무인기 TF가 끓여질 때 네. 이때부터 이 아들이 계속 그 드론사 그 TF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거를 방첩사에다 보고했다는 거죠. 아 이거를 왜 그 안규백 장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당 의원이니까 아니 사전에 여기까지 안 나가고 그렇죠. 안 나갔죠. 네. 그 지금 그 합참의장 후보자에게 이런 점도 있으니 그거 다 털어버리고 네. 확실하게 이제부터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면 되니까요. 그 말만 하라고 한 뭘 거예요. 잘하면 돼요? 아니, 그 말만 내 하라고 아들이 했는데. 연루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 청산합니까? 아니, 근데 제보인데요. 그걸 못 알아먹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2월 정도에 이 제보가 나온 겁니다. 이 제보가 나와서 저희가 야, 이거?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했었던 거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이쪽을 취재하면 평양 무인기 TF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분들한테 그 전화번호도 진 모데이 전화번호도 주고 그랬죠. 아니 그저 의원님.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행여나 내 아들이 네. 내란과 연루가 돼 있다고 쳐요. 그럼 내란 청산이 주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규백 장관하고 가까우시면 그 좀 미리 귀띔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무인기가 아이고 10번 이상 넘어갔는데 작년에 그 무인기 첫 북한 반응 나왔을 때 공군작전사령부 갔어요. 다 우리 같이. 그래가지고 하나의 점이 레이더의 하나의 점이 북으로 간 것을 그거 잡았다. 확인했잖아요. 잡았다. 근데 네. 북에서 남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남에서 북으로 간 거라서 우리한테 해로운 항적, 항공 운항 흔적, 항적
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내비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10번이 갔으니까 10번 다 잡았을 잡았을 거 거 아니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그 진영승 후보자도 이런 공중작전의 전문가니까 네. 그러면 10번을 잡았으니 그렇지. 앞으로 이러한 그 무인기 사건 다시 수사하고 이럴 때 네. 전문가로서 이제 이러한 항적이 10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드론 작전 사령부의 작전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네. 지금이라도 의장이 되면 이걸 자신이 감찰 지시라도 바로 잡아라. 그렇죠. 그런 뜻으로 당신 아들이 방첩사로서 거기 근무하지 않느냐까지 힌트를 줬어요. 네,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치지 않겠다는 거. 아. 우리도 굉장히 주의한 겁니다. 아니 뭐 그 입장이 있으시니까. 네. 근데 그걸 못 알아먹으니 정말 답답했죠. 아, 나 이거 오늘 괜히 이 방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너무 좀 찝찝하네. 이걸 집어 던져서 될 일이 아니야.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아이고. 참 어려운 저희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권 자체는 대통령님의 이제 고유 권한이 예, 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은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뭐 또 대통령실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저거 보고도 지금 댓글에서 여기 가만 안 두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난리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께서 앞으로 확실하겠다 이런 의지만 표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 이거 참. 댓글이 그건 좀 늦을 것 같은데. 이거 오늘 괜히 했나 본데. 난 너무 찝찝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아니 근데 이런 건전한 비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네.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과 다른 네. 윤석열은 손가락 하나면 뭐 국민의힘이 다 움직였잖아요. 야, 예, 그거와 진짜 다른 두 분 훌륭하시다, 이런 진짜. 게 이제 좀 이루어져야 민주당이 또 국민들한테 맞습니다. 이제 재평가 받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계속해서 정착이 네. 돼야죠. 아니, 그리고 두 이제 뭐 분은 그 전에 진짜 훌륭해요. 소통도 많이 대통령실과 이제 국방부하고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기로 네. 했습니다. 예. 저는 뭐 욕 먹어도 좋습니다. 뭐 근데 저는 영향력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적극적 반대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내란 척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 갖게 됩니다. 네. 그것은. 맞아요. 이거는 뭐 시대 정신하고도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인사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렇죠. 6월 4일이니까 네.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이 부역자를 골라내는 것부터 뭐 쉽지 시작해서 않겠죠. 정말 어렵고요. 오늘 이제 각군 대령 진급 인사가 났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엄에 연루된 자, 그 다음에 이제 최혜병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이제 진급을 했어요. 네. 아마 이제 기사들이 나와갈 텐데. 매불쇼만 다뤄요 그거 지금까지. 아니, 이제 기사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뭐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국방부 법무관실에 이제 이모 중령이 이번에 진급했거든요. 김동혁 단장. 김동혁이 이거 단장의 이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그 기사도 나오고 JTBC 단독도 나오고 우리도 다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대령으로 진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커지는 아니 거예요. 아니 저희 다뤘어요. 아니 의원님 저희 다뤘다고. 아니 그래서 이런 다뤘던 거야.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여론에 또 민감하게 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이 다 이거를 검증해내지 아니, 못해요. 못하죠. 워낙 네. 많은 인원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장군도 아니고 장군만 하더라도 후보자가 1000여 명인데 진급 네, 대상자가 그렇죠. 그럼 이 1000여 명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개헌과 연계됐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가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 뭐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이랑 친하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인사라 19일부터 안기백 장관이 그 특별 감찰을 하신다 해가지고 그래요? 9월 30까지 8월 19일부터 9월 30까지 처음에는 20명 투입했고 지금 한 40명 이상 투입을 해서 투입했어요. 내란에 연루된 그런 그 영관급 이상 장군까지의 주요 지휘자 네. 또 그들이 실제로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거의 네.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걸러낸다. 걸러내야 될 텐데 네. 그 사이에 지금 운이 좋게 쓸려와 가지고 진급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다만 주장하는 건 뭐냐? 지금은 이재명 정부다. 네. 내란 청산이 국민의 군대 강력한 군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군대의 출발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다시 걸러지는 것에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네.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는 철동같이 보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이 또 국회에 가서 또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질 텐데요. 두 분 다 진짜 저는
존경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 51만 명에서 안 늡니다. 박선원 TV 부탁합니다. 아, 박선원 TV. 박선원 TV. 우승찬 박선원 TV. 아, 51만 명에서 늘질 않아요. 예, 고맙습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쉽지 않다. 맞아요. 네. 너도 방송해보면 알잖아. 이게 쉽지 않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고위직 신용환 부위원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는데요. 네네. 제가 박성재 장관 그 지하로 간 거. 지하로 간 그거부터 거. 그 에피소드부터 한번. 아, 예. 아니 그 제가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제 기자분들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특검과 이제 사전 조율을 하고 지하로 해서 이제 가기로 해서 입구에 도착해서 전화를 하고 지하로 갔죠. 이제 저는 그 지하 통로를 처음 가보는 거니까 그래서 특검에 이제 수사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안내를 이렇게 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은 뭐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아마 그게 이제 직행해서 그 조사실로 가겠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누가 엘리베이터에 헐레벌떡 와서 툭 손이 내밀어져요. 이제 문이 안 닫히도록 그러면서 명함을 달라 그래요. 그 저는 거기는 당연히 수사관님들만 다니는 줄 알고 네. 당연히 인사하고 이렇게 명함을 보니까 그게 기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기자분들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그렇게 했었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조사 중에 당신들이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막 쓴 거죠. 뭐 노상원, 김충식 관련해서 뭐 신용한 조사 뭐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썼나 봐요. 저는 이제 전화기를 꺼놓고 조사를 받으니까 몰랐죠. 특검께서 특검보께 아마 전화해서 왜 이런 게 기사가 나오냐고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아, 기자분들이. 근데 요번에 이제 똑같은 케이스 같아요. 이번 뭐예요? 박성재. 아마 이제 그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그런 내용을 잘 알았을 거예요. 지하로 가면 누구든 항상 뻗치기 하는 기자들도 있고 자기 얼굴하는 기자도 있다는 걸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설마 이 기자랑 짜고 뭐 그랬다 그러면 정말 그건 나쁜 기자인 거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제 당신 법무장관 하고 이럴 때 이제 서울 고검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통로나 내용을 잘 알고 일부러 지하로 갔을 거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이 기자들이 있는 포토존 있고 기자들이 있는 1층으로 가게 마련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그걸 통로로 알고 하니까 거기를 갔을 때 이제 이런 거라 저희는 이제 몰라서 기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명함도 주고 이런 건데 이분은 딱 알고 갔을 거다. 그 기자 문 열어준 놈이 누구예요? 어떤 기자? 어떤 기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그건 몰라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문 열어줬잖아. 특검의 그 자리에 어떻게 수사관 외에 기자들이 가 계신 건지를 그때도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네. 기자분들께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그게 도가 지나치면 그거는 이런 황당한 부작용이 온다. 이건 월권이죠. 월권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자가 이제 문 열어줘가지고 들어간 거잖아. 박성재가. 그 아주 근데 박성재 이놈이 어제는 몰랐는데 조서에 날인도 안 했더라고. 날인도 안 했고 또 지하로 다시 내려가게 해달라. 이제 네. 얼굴 팔리기 싫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특검이 거부를 했죠. 네네. 참 이 박성재 너는 진짜 나쁜 짓을 끝까지 한다. 박성재 이슈는 뭐 거부한 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자냥반 뭐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무례한 그 표현들을 기자 면전에서 막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며칠 동안에 그 검사들의 그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 네. 그런 광경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소식 잠깐 좀 나누고 갈 텐데요. 네. 지금 사실 그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는데 아주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정치권은 벌써 지금 지방선거의 시계가 맞춰져 있는지 국민의힘은 뭐 누가 어디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오더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민주당은 내란 척결, 네.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데 네. 국민의힘은 좀 한가한가 봐요. 예. 안호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안오석. 새로운 정치인이죠.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이라고. 그게 안오석이에요? 네.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까지 해서 그들에 대한 근황, 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이 난무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국정 관련해서 뭐 내부 갈등이 뭐가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나오죠. 네. 지방선거 관련한 거 그냥 통상적인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정도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이들은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뭐 제법만 관심 있다 이런 우리 농담하듯이 완전히 지금 판이 이제 쫄린다. 그러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뒤에 어떻다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얘네가 뭘 어떻게 어디를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들끼리 특검에 나가야 될 사람인데 특검에 나갈 그거 어디를 나간다는 거야? 특검 출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진짜 이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이 난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각 진영에서 상대를
향해서 소위 말하는 밭글 찌라시를 날리는 것인데 아,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오세훈 시장은 네. 서울시장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에 제가 모 인사를 만났을 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용도 짜고 해서 그렇게 한다. 서울시장 했는데 지금 밖글에 나오는 건 엉뚱하게도 이 배지를 달아야 대권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배지를 준비한다 하니까 왜 안 5석이 된 거냐면 배지를 단다 하니까 그럼 배지를 달려면 지방선거를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용번호 배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좋았어요. 아, 대단히 좋았어요. 수용번호 배지 달고 네. 그러면 배지를 단다면 연쇄적으로 이 자리가 빠질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빠지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줄 사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안철수 의원이 분당에서 서울시장으로 온다. 이게 이제 밭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철수는 이 출마 중독처럼 보여. 그러니까 뭐 선거만 있으면 무조건 나갑니다. 안철수는. 그러니 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연쇄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그 경기지사 나간다 하니까 또 연쇄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경기지사를 나간다. 이게 이제 막 한 바퀴 도는 거죠. 아, 그럼 동작이 또 비고. 동작이 비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동작을 나간다. 아이고. 개항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시끄럽게 이렇게 오버슈팅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이라고. 아, 너무 심해. 이분이 또 개항을 나간다 해서 완전히 뺑뺑이 도는 사이에 실리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이준석 대표는 이 짬짬이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거기도 한 2, 3%가 여론조사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접전지 이런 데에서는 공동후보, 합동후보, 연합해서 내구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아서 다시 국힘과 합당하는 이 그림으로 해서 근데 이 내용들을 지금 한 최근 2주 사이에 이게 난무했거든요. 밭글이.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자기의 각자의 진영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용도로 서로 돌고 도는 치열한 물미 싸움입니다. 야, 진짜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도 직을 던져야 될 사람들인데 더 해먹겠다고 지금 물밑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움직인다는 게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요. 실제 우리가 여기서 진짜 경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스톡홀름 이펙트라고 있잖아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네. 범죄자랑 이렇게 있다 보면 네. 어느 동조 순간에 현상. 범죄자를 막 동정하기도 하고 네.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들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제대로 된 사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들이 그럼 왜 안 했느냐가 41.15라는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 여전히 그거에 빠져서 이들이 지방선거까지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맞아. 그러면 맞아.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요 이게 희석이 되잖아요. 자꾸. 맞아요. 그들은 한가한 노름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정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글로벌 경쟁에서 예. 어떤 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쎄 빠지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 신선 노름이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거기에 통일교 12만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는데도 지금 이렇다. 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건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맞아. 냉철하게 봐야 되는 맞습니다. 순간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정말 화나지만 그 사람들이 허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득표율이 있잖아. 그렇죠. 그 와중에도 41.15에 그러니까. 또 이준석 8점 몇 % 있다 보니까 그걸 믿는 거고 여기서 더 거슬러 가면 박근혜 탄핵 때는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너무 일찍 사과를 했다. 그래서 맞아. 힘도 못 써보고 24%밖에 못 얻었다. 네. 이번엔 사과도 안 하고 이 갈등 구조를 잘 일종의 이제 활용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고한 거 확인했잖아. 41.15나 얻었다. 확인했잖아. 나쁜 학습효과죠. 맞아. 학습효과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는데 나쁜 거를 계속해서 살려 먹는 지금 황당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밥글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이건 그냥 우스개로 한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왜곡되는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출된다는 거를 꼭 명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나라 걱정보다 안 해요. 본인 한일을 네, 그거밖에 안 해요. 여기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죠.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경기지사 시절에 대북 송금 진실이다. 이거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고소해. 그거 지금 진실 다 드러나고 있는데. 자, 와, 나 이건 진짜. 확실히 명예훼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됩니다. 자, 이화영 그 부지사와 이퀄 시켜놓고 지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네. 아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은 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심정적으로 이퀄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할 뿐이지.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는 뭐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왜 확정적으로 이재명 이게 확정이 됐다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거 그건 심각합니다. 그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란 말이죠. 네. 당사자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그렇게 확정했다고 그랬지만 의혹을 다퉈볼 게 이재명 대통령 건에서는 훨씬 많은 상황인데 심지어 그 건은 지금 모해 위증 교사 혐의까지 그럼요.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 파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시간 단위로까지 일치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날 같은 시간에 그 사람들을 호출을 해서 그것도 휴일날 같이 일종의 이제 세미나 진술 세미나 했다고 지금 의혹이 나오고 그 시간에 보면 연어도 사고 뭐 해초밥도 사고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단정적 사실 저를 고발하시라 좋습니다. 오죽 지금 써먹을 카드가 없으면 대통령을 지렛대로 레버리지를 써서 맞습니다. 자기가 네. 살아나는 어떤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안 되는 거죠 이건. 네. 진짜 너무 화나는 일이 많아. 맞아요. 나 진짜 네. 나 정말 한동훈 때문에 나 진짜 힘들거든. 근데 한동훈이 지금 뭔데? 한동훈이 뭐 얘기하면 언론에서 그걸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이번에 아마 뭐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사보다 더 많을걸요. 네.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맞아요. 언론 지형도 그렇고 또 국힘 내에서는 또 재밌는 기류가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부에서는 물고 뜯고 하잖아요. 예. 한동훈이라도 물고 뜯어야 또 뉴스가 된다라고 맞아. 자기들끼리는 맞아, 또 맞아. 황당하게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오래 못 갈 거다. 내공은 다 드러났다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물고 뜯고 그게 뉴스화되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언론 지형도 그래 언론 개혁 시작도 못 한 거잖아요. 아직. 치킨을 배달을 하든 치킨을 시켜 먹든 뭐 본인이 치킨이 되더라도 나한테는 뉴스도 아니에요.